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체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등장, PC의 등장, 뭐 인터넷의 등장과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우리 두 분의 각각의 언어로 일단 좀 듣고 출발하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먼저 하시죠. 어렵나요, 질문이? 네.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GPU를 26만 장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까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속도로를 깔 때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차 몇 대도 되지도 않는데 고속도로를 4차선을 깔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건이 이동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옮기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걸 옮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비슷하게 인터넷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초고속 인터넷만 깐다고 얘기했을 때 네. 그렇죠. 반대했죠. 맞아요. 야, 거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맞아요. 굳이 그렇게?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아니 너 문자 하루에 몇 통 보내냐? 그거 뭐 보내봤는데 30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죠. 공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카톡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는 게 그 전에는 30원 낼 때는 크크크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크크크 너무 아깝잖아요. 크크크 보내는데 30원 쓴다고?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무료가 되면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크크크를 보내는 거죠. 음. 근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GPU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GPU는 계산을 많이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능을 공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능을요. 지능을. 그러니까 물건의 이동을 공짜로 만들어준 게 고속도로고 예. 그 인터넷망 때문에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비용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판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번에 GPU가 들어오는 거는 지능을 공짜로 만들어주러 오는 거다. 그래서 지능이 없는 사람도 그걸 공짜로 쓸 수 있는 세상이 온다. 네.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그런 변화들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그래요? 오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인프라가 깔린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대표님은 뭐 PC의 탄생, 인터넷의 탄생, 스마트폰의 탄생보다도 AI 시대가 훨씬 더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다. 각도는 와. 이런 각도 그러면 이런 각도겠죠. 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요? 근데 하나도 모르잖아. 우리 교수님은요. 야, 중요합니다. 예. 우선 이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가 떠가지고 새벽이야. 진정 밝아져야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네. 우선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갈게. 네. 저는 사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어. 근데 AI를 반도체를 만든다 보니까 아마 초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옆에서 바라보는 부분 입장에서 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I를 갖다가 왜 할까요? AI를 우리가 인류가 왜 도입을 할까?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답답하시죠? 인간이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그러고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AI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왔는데 못했어요. 내가 하는 게 낫지였어요. 근데 LLM이란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뭐 지금 저도 많이 쓰거든요. 혹시 대학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제가 사실은 챗GPT로 시킵니다. 시험 문제 내라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텍스트로서. 네.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언어로 된 부분들, 랭귀지로 된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넘버1의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산업과 연결돼 가지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피지컬 AI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와 연결돼서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커질지를. 얼마나 커질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AI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이거는 스마트폰의 등장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스마트폰 등장했고 우리 삶이 다 바뀌었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했잖아. 그건 비교도 안 돼. 근데 그렇게까지 와닿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으면 한 대 맞으면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 두 분의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누가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아, 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젠슨 왕이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에 와서 네. 어마어마한 쇼를 하고 갔죠. 네. 사실 이거는 저는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GPU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 채용님은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저는. GPU가 왜 중요한 거고 예. 왜 그렇게 26만 장 준다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10조 원 이상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갑이어야 건데 되는데. 우리가 돈 내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팔아준다고 와 고맙습니다. 이걸 저한테 팔아주시다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GPU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GPU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속도로 깔고 인터넷망 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없어서 어떤 나라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미국 말고 딴 나라는 주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AI를 만들 수 있고 AI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GPU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참고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오고 나서 그 토요일 날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영상이 하나 뜨는데요. 한 5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엔비디아에서 왜 대한민국 홍보 영상을 만들었지?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를 엔비디아에서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를 팔고 나서 엔비디아는 대한민국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최초로 GPU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된다는 거, 잘 돌아간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GPU 쓰니까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는 거 봤지? GPU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알겠지? 예. 요거를 보여주고 맞아요. 싶어 한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GPU를 써먹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과 중국에서만 마치 이제 드래곤볼에 보면은 베지터랑 이제 손오공이 하늘 위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밑에서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GPU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GPU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도 이제 5만 장씩 뭐 나눠준다는데 네. 뭐 현대차든 여기서 야 우리 이걸로 뭐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아직 이제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신주단지처럼 보물단지를 가져오면 네.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파생되는 거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게 딱 일단, 그런 거. 제가 지금 딱 걸리는 게 뭐냐면 GPU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막혀버려요. GPU의 개념을 일단 우리에게 정립을 시키고 설명 들어가줘야죠. 속대 내가 이거 알면 내가 설명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교수님의 개념을 일단 네. GPU는 처음에 개발된 건데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컴퓨터 화면에 각 화소에 어떤 색깔을 띄울지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에요. 각 화소가 너무 많잖아요. 수백만 개인데 여기에 무슨 색깔을 띄워야 될지를 다음 색깔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하는 유닛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 뭐 몇만 명, 몇천 명 이걸 계산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맞습니다. 자체는 아주 간단해. 예.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많이 계산을 해야 돼. 간단한 네, 맞습니다. 계산이지만 예.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CPU와 다르게 우리는 그 화면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가 GPU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젠슨 왕이 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 원고는 되게 쉽게 써 있더라고. 말을 어렵게 하시네. 이렇게 비유가 돼 있더라고. 예. CPU 알지? CPU 알죠. CPU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 대학 교수 한 명이야. 대학 교수 한 명이야. 아주 어려운 CPU는, 문제. 그 CPU는 대학 교수 한 명. 됐지. 예.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 대학 교수 한 명. 근데 GPU는 GPU. 아주 풀기 쉬운 산수야.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1. 근데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1을 계산할 수 있는 초등학생 10,000명. 초등학생 10,000명. 그게 GPU. 이렇게 돼 있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알아듣기 쉬운 비유죠. 예, 이거 잘 해놨던데. 옛날에 그 게임하려고 용사에서 사던 맞습니다. 그 그래픽 카드가 GPU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병렬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예. 똑같이 쉬운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할 때 그런 계산을 늘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계산을. 그런 곱셈인데 사실은 덧셈은 아니고 곱셈인데 네. 요걸 행렬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 보기에 이걸 인공지능에 쓰면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회사한테 준 거죠. 오픈 AI든지 어디든지 좀 더 물론 더
복잡하게 개발해야겠지. 이걸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개발했고 그걸로 LLM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랬더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많이 팔려가고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 인공지능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은 그 양반이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26만 장 갖고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선물 줄게가 아니고 피지컬 AI를 해다오라고 가져온 거예요. 자, 피지컬 AI 또 새로운 단어 나왔죠. 이걸 그 AI가 뇌라고 한다면은 몸뚱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정신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네. 대충 요거 몸뚱아리 어디 만들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많이 없는 거죠.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몸뚱아리가 피지컬 AI예요. 그쵸, 몸뚱아리.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든 거를 시키려고 AI를 만드는데 LLM이라는 것은 랭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기 싫은 일 많잖아요. 그 뭐 운전도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기 싫고 뭐 수건 계시는 것도 하기 싫고 뭐 이런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다 있게끔 보셨네. 해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게끔. 예. 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언어를 갖다 나눠 가지고 예. 텍스트로 나눠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음. 근데 이 피지컬 AI는 이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수건인지 다른 빨래인지를 그렇지. 구별을 해내야 굉장히 되고 어려운 일이야. 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수건만을 골라야 되고 고를 때 이 손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텍스트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는 다른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잘 된다면은 네. 내가 그냥 가서 수건개 그러면은 로봇든지 뭐든지 수건개는 기계든지가 그냥 아무 나와의 교류 없이 자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AI 공장들 공장에 적용된 거 그리고 수건개는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통을 잘 만들어서 한국에 온 건가요, 젠슨왕이?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이 만났잖아요. 젠슨 황 그다음에 정의선 예.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회장 그분이 갖고 있는 거는 자동차 회사하고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입니다. 자율주행과 몸통이 있네. 예, 몸통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렇게 로봇이 아니죠.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선 아까 얘기한 말을 가지고 만든 랭귀지를 가지고 만든 LLM 파운데이션 모델과는 다른 이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인지라든지 행동에서 나오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걸 갖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을 훈련을 시키든지. 예. 그럼 그 모델이 있고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건을 잔뜩 싸놓고 뭐 팬티랑 섞어놓은 다음에 골라가지고 해라라고 실제 생활에서 실제 환경에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수없이 많은 학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버추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그 모델을 갖다가 실제 로봇에다가는 칩의 형태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칩의 형태로 집어넣는 거. 그 세 가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가 되고 싶냐면은 우리가 그 PC 시대에 윈텔이라고 불렀거든요. 윈도우와 인텔의 결합.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주식이 높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피지컬 AI의 운영체제와 피지컬 AI의 반도체 이걸 하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이걸로써 AI가 거품이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예.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요새는 올라가냐? 옛날에는 못했던 게 올해 잘하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몸뚱아리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도 제조 마찬가지고요. 강국이에요? 중국이요. 네, 압도적 제조 강국이죠. 압도적 제조업 강국.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제조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젠슨왕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를 디커플링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젠슨왕도 GPU를
중국에다 팔고 싶은데 음. 트럼프가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아, 미국 때문에. 중국 애들이 GPU 가져가면은 큰일 난다. 아. AI를 미국보다 더 빨리 만들면 우리 끝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젠슨 왕 입장에서는 한국이 마지막 선택지였던 거죠. 피지컬 AI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이 마지막 선택지였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의 CTO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무기들 있잖아요. 이 무기가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이 나면 2, 3주 안에 다 떨어진다. 근데 그걸 만들려면 2, 3주가 더 걸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쟁 나면 무기가 계속 줄어들어서 미국이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중국이 히토르를 준다면이에요. 근데 안 주면 무기 못 만들어요. 네네. 그럼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지금 아주 다급하게 공급망을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몸뚱아리 잘 만드는 거 알겠지만 몸뚱아리 잘 만드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파트너가 우리나라로 선택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네. GPU 개념 좀 일단 알겠어요. 네, GPU 개념 알겠어. 젠슨 왕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 그것도 알겠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런 면에서는 뭐 좋겠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은 못 갔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죠. 제조업 그렇죠. 강국이고 소프트웨어도 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국민들 있죠. 소비자들이. 제일 깐깐하고 꼭 똑똑한 국민들이 국민들. 있죠. 네. 그러니까 젠스 왕이 방문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피지컬 AI를 선도할 완벽한 국가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제조업 기반,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켜야 돼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정도인데 중국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럴 만한 인력과 그다음에 투자를 할 만한 회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그 AI의 그 핵심은 뭐 챗GPT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핵심이니까 GPU가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 모델을 이제 만들기 어느 정도 위한. 좀 그림 잡힌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걸 AI 팩토리라고 그래요. 인텔리전스를 만든다고 그래서 AI 팩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AI 팩토리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합니다. AI 팩토리라고 해요. 이번에 뭐 그럼 AI 팩토리는 그냥 뇌 이렇게 보면 돼요. 뇌?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델을. 무수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계산을 통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 모델을 만들어야지 그걸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 AI 팩토리. AI 팩토리 이제 해야죠. 예. 이제 할 네, 거예요? 네. 이제 해야 GPU가 됩니다. 얼마 네.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늦게 2000년 그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판교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2000년에 태어난 거예요. 와. 그게 왜 태어났냐면 그 ADS를 깔아서 그런 거예요. ADS를 깔아서. 그럼 지금 GPU 깔리면 지금부터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서 다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또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지금 제일 가슴이 떨리는 애들은 진짜 천재들이 가슴이 떨릴 겁니다. 천재들이. 대박이다 이거. 우리 지금 할 일이 진짜 많아졌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AI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천재들이에요. 그냥. 천재들이 얼마나 천재들이냐면 얼마 전에 메타의 CEO 저커버그가 한 사람의 천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을 얼마 줬는지 아세요? 1,300억을 줬습니다. 한 명 연봉을. 그 정도로 인재에 대한 갈증이 심해요. 아니, 제가 그것도 참 개념이 안 잡히는데 천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령 그 천재는 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안 서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하고 말이 잘 통하는 애들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GPU를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GPU를 잘 쓰기 위해서는 또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딩을 잘하는 애들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1,30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발상이야? 그 발상이 천재의 발상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AI를 만든 게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걸 모방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시냅스나 뭐 뉴런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 머리는 네.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틀리죠. 근데 이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수학적으로 풀고 다시 한번 뒤로 돌리면은 더 가까워지고 맞아질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강하고 네. 그 구조를 갖다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게 천재죠. 네. 아, 눈만 그러니까 껌뻑껌뻑하게 그 되네요. 천재가 있으면 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천재가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낸 결과물. 예, 모델이 점점점 정확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더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피지컬 AI라고 했을 때는 네. 뭘 시키면은 그걸 정확하게 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이 점점점 우리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갖고 뇌에 갖고 있는 네.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천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혹시 최욱님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고 싶은 얘가 거 오늘 없어요. 몇 번 애드립을 쳤나 이런 거나 계산했지. 그러니까 그거랑 근데 단가랑 천재 맞는지. 이것만 계산하면 이것만 그러니까 수조번만 계산하면 이게 나올 텐데 라는 게 그들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는 거야. 수조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 오케이. 수조번, 수천 조번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풀고 싶은 문제는. 오케이.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지금 난리잖아요. 요거는 왜 난리예요? AI 때문에 뭐 난리라고 하더라고. 소문. 네. 그런 소문이 있어. SK 하이닉스가 AI 때문에 난리라는 맞아요. 그런 풍문이 돌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AI랑 SK 하이닉스는 무슨 관계예요? 엔비디아가 아까 우리가 갖다 준 26만 장 GPU. 예, GPU라고 부르고 AI 가속기라도 부르는데 AI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넣어야 되는 기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만드는 GPU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 옆에 SK 하이닉스 만드는 HB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BM. 예. HBM. 굉장히 큰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 갖다 작은 창고에 담아둘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큰 창고에 담아가지고 빨리빨리 줘야 돼요. 계산하게. 그거를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다른 회사는 잘 못 만들어요. 아 그러면은 HBM은 저장 장소 반도체예요? 맞습니다. 아 반도체예요? 반도체입니다. 아 이걸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예, D램을 갖다가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D램이란 메모리를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엄청나게 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고. 네, 예. 요거 왜냐면 하이닉스. 워낙에 많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장고가 필요한데 그 저장을 하는 게 HBM. 예, 맞습니다. 아 그거를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예, SK 와 이거 알았으면 이거 나 주식 샀겠다. 아 아쉽네. HBM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은 못 만들어요? 메모리를 만드는 3사가 있죠. D램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는데 그 HBM의 스펙을 정확하게 여태까지 맞추면서 만들었던 회사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이 발표한 게 우리도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고객사는 아마 엔비디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HBM이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삼성 것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젠슨왕은 SK를 안 만나고 왜 이재용을 만났어요? 이거 보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경주에 계속 있었어야 돼가지고 네. CEO 포럼 네. 그 CEO 포럼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셔가지고 예. 그래서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삼성과는 엔비디아는 굉장히 협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엔비디아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설계를 한 다음에 만드는 거는 TSMC라는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에서는 로직 칩을 만들고 그 D램하고 같이 붙여서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게 그거라는 게 TSMC가 잘해요. TSMC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TSMC만 해요? 예, TSMC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삼성이에요. 그 회사가. 근데 삼성이 그걸 잘 못 태우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생각할 때는 얘도 독점, TSMC 독점, HBM도 SK 하이닉스 독점.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삼성이 좀 약한 밴더로서 좀 해주면은 참 얘네들 부려먹기가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좀 나눠서. 그렇죠. 아, 그렇죠. 분산을 좀 해야 아, 그러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 유리할 수 있겠군요.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단가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퓨리오사에 대한 질문도 좀 올라오는데 퓨리오사 이 우리나라 회사죠. 네. 퓨리오사. 예. 네. 설명을. 그 모델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쓰는 것을 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뭘 물어보면 그걸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 질문을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오게끔 요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 학습을 시킨 것보다 훨씬 덜 전기를 먹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쓰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거가 있고 러닝하는 학습하는 게 있고 예. 추론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모델을 만드는 건 학습, 그 모델을 사용하는 건 추론. 요 추론 쪽에 칩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좀 더 전기를 덜 먹고 효율적으로 이거는 학습을 엄청 시켜야 되는 게 아니니까 물어봐서 대답하면 주면 되니까 네. 그 칩을 만드는 회사죠. 퓨리온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아. 천재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 GPU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인재가 밖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럼 네. 이제 안 나가게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천재들이 하고 싶은 거는 돈을 네. 많이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천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천재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뭐 네. 수조번 계산하면은 아, 맞아요. 답이 나온다는 거 아는 것 자체가 천재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천재라는 거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거 알았는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GPU가 없어서. 음. 그럼 GPU가 있으면 남아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에 GPU가 들어간다. 그러면 대학교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의 GPU가 들어간다. 그럼 정부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아이들이, 좋은 천재들이 남아 있고 싶어하는 유인을 준다는 거죠. 예. 물론 연봉이 높아야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전히 뭐 의대를 더 많이 가고 공대는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GPU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다. 지금부터 정말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이해가 되고 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라는 개념도 이제 요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엉성합니다만 네. 지금 처음 생각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직전에 얼굴 데이터가 예를 들어 한 1억 개가 세상에 있다고 쳐. 이거를 이제 막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러면은 암 걸린다.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시그널을 찾고 싶은 천재가 있을 수 있는 거. 요런 거를 이제 디자인할 줄 아는 게 천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풀고 싶은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아직도 네.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도 그렇고요. 핵융합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지금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아니요 오늘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 제가 상상을 이렇게 했는데 시나리오 따로 있었어요? 예, 이렇게 갈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러대로 안 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좀 어디에서 꼬인 당황스럽습니다. 거예요? 우선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서 꼬인 거죠? 예, 아니 표정들이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 그래요? 이 정도는 아시겠지 하고 그거는 말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덜 했네. 그러니까요. 이게 피지컬 AI를 해야 되는 이유라 내가 GPU가 9버전이어가지고.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더 했어야 됩니다. 거기 아까 무슨 트윈이라고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을 안 하고 오셨어.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디지털 트윈을 못했습니다. 그걸 많이 해갖고 왔어야 그게 되는데 말이죠. 저희가 해야 할 얘기 중에 이제 전력 생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 데이터 센터 얘기 막 계속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거 뭐 에너지원을 어떻게 예. 끌어오냐 이 얘기 계속 하는데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 AI 팩토리.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GPU를 엄청 돌려야 되는데 그 주기로 한 GPU 한 장이 냉장고 20대라고 4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6만 장을 준다는 얘기는 냉장고 1000만 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력. 그 전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기를 걔를 많이 먹어. 식혀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또 반도체가 잘 안 돌거든요. 식히는데 또한 그 절반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26만 장을 돌리려면은 원자력 발전소 1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개나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전기를 네. 일단 많이 먹군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거기서 계속 뭔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계속 돌려야 되니까. 계산을 해. 네. 아,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전기를 먹어. 과연 그래서 그걸 어디다 둘 거냐죠.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해 줄 거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은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전력 소비는 북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 만든 걸 가지고 오려면은 다 송수전 탑을 세워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송수전 탑을 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치하고 어디다 놓을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죠. 그런 게 굉장히 이슈군요. 이슈죠. 그럼 26만 잠이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원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게 되는구나. 예. 난 근데 뭔 그게 얘기인지 또 몰랐어. 결국은 또 이제 우리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굳이 뭐 있는데 뭐하러 까냐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까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필요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한참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이 나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미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표정이 처음 들어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데이터 센터로 미국에서는 만드는구나. 데이터 센터의 건설 투자액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미국에선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옛날에 그 서부 개척할 때 금 캐러 다니는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결국 그 약속대로 온다면 이제 30만 장 오는 건데 미국은 그 얼마 있어요? 한 회사가 MS 같은 회사 한 회사가 100만 장 정도 갖고 있어요. 100만 장이요? 예. 걔네들 뭐 계산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어요? 바로 그 LLM 모델하고 피지컬 AI 모델 같은 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더 좋게 만들어야죠. 더 아직까지도 시키는 걸 잘 못하니까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을 더 잘 만들어야죠. 그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모델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겠군요. 그러니까 모르는 모델이 아니고 더 잘 작동하는. 챗GPT 써보시지 않았나요? 네, 챗GPT는 알고 있습니다. 챗GPT가 말을 더 잘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어. 말을 알아듣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계산인 거죠. 아. 이걸 좀 더 계산하면은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데 대답을 잘할 것 같은데 그걸 이런 지금 거예요.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그래서 거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AGI라고 그래서 보편적인 그러니까 사람처럼 활동하는 그런 AI 그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오픈 AI에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갔다 맞습니다. 한 700조 정도를 자기가 모아서 쓰겠다. 그래서 10기가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AGI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10기가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한 10개 정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발전소를 빨리 줘야 돼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힘들죠. 장소를 정하는 데만 5년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래 전력을 걸려요.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NG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 발전하고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ESS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픈 AI 그 샘 올트만인가 그 아저씨는 맞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델 만드는 예. 사람이야. 그 사람 대박이겠네 앞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네. 다 끝났는데 괜찮아요. 그 사람이 대박이겠어. 그 엔비디아가 사실은 제가 보면 약간 좀 재밌는 모델이 그 사업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죠. 이게 소비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네.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네. 팔리면서 회사가 커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걸 인공지능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샘 올트만 살짝 줬어. 그리고 뭐 MS 저기도 주고 구글도 주고 줬어. 얘네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네.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팔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를 만들면은 나는 더 부자가 된다. 삼성오고 현대오고 자 연구 좀 해봐라. 피지컬 AI를 하게 해봐라. 그러면 여기 엔비디아는 더 올라가요. 그러네. 젠스랑이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했던 것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한 거군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주 됐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모델이에요.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서 피지컬 AI가 대단해질 것이고 그것을 갖다 하도록 주고 간 거예요. 해라. 얘네들 좀 해라. 물론 여기만 주진 않죠. 미국도 주고 테슬라도 주고 어디도 주고 여러 군데 주겠죠. 네네. 그게 엔비디아의 모델이에요. 됐다 이제. 예. 됐어. 아유 일단 한 달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알면은.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은 못 하신 말씀 있나요? 아니요, 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놓는 거, 그리고 인터넷 망 까는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이 AI 인프라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단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할 일이 많고 기업에서도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인재들이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네이버가 생기고 카카오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 10년 후에쯤에는 와 그날 그 얘기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좋은 일이 생겼네. 네.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진짜 많이 좋아졌네. 맞아요. 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뭐 그 정도면은 지금 이 굴지의 회사들을 완전히 그 넘어서는 뭔가의 회사가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신생 회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방송 잘 빠졌어. 맞아요. 이 정도면 잘 이해도 빠진 거야. 됐어. 더 예. 이상 안 돼. 네. 이 정도면 잘 빠졌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